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큐그룹에서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는 연구를 시도하고 있는 왕성필이라고 합니다. 특히 문학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번 발표에는 문학과 기술의 융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제 관심 연구 분야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연구실에 대한 소개는 앞선 민상님께서 잘 해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학과 기술은 사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듯한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가만히 해보면 이런 느낌처럼 다가오거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융합을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떠올려 본다면 이런 SF 소설 정도가 떠오르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을 연구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학과 기술의 이 융합이 연구에서 어떻게 실현될까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각자의 특징과 그 융합의 연구의 형태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기술 쪽 분야는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문학은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를 먼저 떠올려 봐야 하는데요. 기존 인문학 연구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나 작가 몇몇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작품이나 작가는 비평가나 대중들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것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분석은 또 그렇게 선택된 것들에 대한 분석은 철학적 개념이나 어떤 이전의 문학적인 해설들을 동원해서 특정 요소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한, 특정, 집중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코 모레티라는 이 이탈리아 영문학자는 이런 방식의 문학 연구가 문학계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몇몇 선택된 작품들, 작가들 혹은 더 선택된 요소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전체를 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활자들을 어떻게 다 읽을 것이며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 AI 네트워크 등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학에 대해 접근하는 학문을 이제 디지털 문학이라고 하고, 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 분야에서 이러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분야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영문학에서 어떻게 장르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지를 보는 175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의 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분리를 하자면 전통적인 문학 분석은 우리가 작가가 개인적 혹은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받은 영향이나 어떤 특정 소재를 중심으로 한 상징의 해석, 특정 문학적 사건 등 특수한 경우를 중심으로 면밀히 수행됩니다. 이는 개별 문학 사례에 의존하는 매우 미시적인 규모의 연구이며 각 작품의 중요한 파편이라고 선택된 것들을 매우 세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학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작품의 개요, 경향 등과 같이 훨씬 더 큰 문제들을 파악하고 또 주목할 만한 패턴이나 진화 같은 것들을 발견해서 문학 장과 작품들을 새롭게 읽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분야가 대립하는 개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 만큼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의 연구 결과를 각자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학과 기술은 연구 분야에서 이렇게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인문학에서도 범위를 더 좁혀서 한 시인에 대한 분석을 기술적 접근으로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당 서정주라는 한국 시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문학 연구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소재, 시집, 주제 등에 집중하는 형태인데요. 저는 정량적인 분석 기법들을 활용해서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스케일에서 시간에 따른 경향 파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 내용은 저널에 제출되었지만 아직 게재 여부를 연락받지 못한 상황이라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서정주 전집 어휘의 구성 요소들이 시집 출간을 함에 따라 총 16권의 시집인데요. 시집이 출간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를 포착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키워드입니다. 색채를 비롯한 주요 키워드들의 사용 빈도, 누적 편차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면서 인사이트를 추출하려고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주제 분석입니다. 전체 말뭉치에서 주제를 추출하고 각 주제들의 강화 혹은 약화 양상을 파악하는 등 이런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주제들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또 각 토픽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정성적인 연구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 보완을 통해서 의미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한국어 감성 사전을 통해서 각 시집의 감성 점수를 계산하고 서정주가 시집 내의 긍정어와 부정어 사용량을 어떻게
그 사용량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서정주의 시적 세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감성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결국 서정주가 일생에 걸쳐 저작한 작품들이 어떤 진화를 거치는지 또 그의 관심이 어떻게 옮겨가는지를 포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27일 국제 디지털 인문학 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역할, 장점, 시연 사례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디지털 인문학 연구는 아직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일단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작품 수가 많거나 이제 작품 분량이 긴 작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 자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또 연구 그 자체가 초기 단계에 있다 보니까 레퍼런스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도 최근에 디지털 인문사회학센터가 새로 생겼고 또 다양한 대학에서 디지털 인문학 전공, 학과, 교육 등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학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레퍼런스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흥미가 있으시면 카이스트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어서 검색만 하면 나오니까 그렇게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